이건 그냥 문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밝혀낸 건 단순한 알고리즘의 효율이 아니라 동아시아 문명의 권력이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숨겨온 기밀 파일 속 한글이 있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상하이 국립과학대학의 한 언어학자, 그가 실험 도중 마주한 충격적인 진실은 AI 연구실을 넘어서 동아시아의 역사, 질서 전체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국, 그리고 잊혀져 가던 한글이 있었습니다. 무려 50년간 묻혀있던 한 실험 문서, 그리고 존재가 사라져가는 한 마을의 언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인공지능이 교차하는 그날의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1초만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시고 놀라운 이야기에 빠져보시죠. 중국의 문자 인식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라고 자신만만했던 동료 연구원의 말에 린자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AI는 거짓말하지 않아.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는 상하이 국립과학대학에서 음성문자 변환 알고리즘을 개발하던 촉망받는 언어학자였습니다. 여러 민족의 언어와 문자를 분석하며 자신이 속한 다민족 국가의 언어적 다양성을 자부심으로 여겨왔지요. 특히 중국의 방대한 문자 체계를 기반으로 한 인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실험실에서 돌린 결과는 그의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일한 음성을 입력했을 때 병음 체계나 한자, 기반 표기보다 오히려 간단한 조선 문자의 정확도가 훨씬 높게 나온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였습니다. 왜 이게 더 잘 작동하지? 의문을 품은 그는 바로 문헌 자료들을 뒤졌고 어느 날 폐쇄된 내부 네트워크에서 접속 오류로 떠있던 오래된 파일 하나를 복구하게 됩니다. 조선 문자 배열 실험 보고서 1972 국가 기밀. 파일을 열어본 순간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글의 음소 문자적 구조, 초성, 중성, 종성, 조합, 규칙, 그리고 AI 인식률에서의 효율성이 세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더불어 당시 한글이 중국 내 일부 소수민족 언어의 표기 모델로 잠시 실험되었다는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이건 단순한 언어학적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어떤 이들이 감히 그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묻혀있으면 안 돼. 난 알아야겠어. 왜 이게 사라졌는지, 지금은 어디까지 남아있는지. 린자오는 가방에 최소한의 장비만 챙겨들고 한반도 인근 산둥반도의 옌타이로 향합니다. 그곳은 한때 조선족의 중심지였고 그의 어머니가 태어난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도착한 린자오는 가슴 아픈 풍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무너져 내린 조선학교, 의미를 알 수 없어져 버린 한글 간판,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 언어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이침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 민족의 기억이며 정체성이구나. 옌타이 마을의 공기는 정적 속에 무거웠습니다. 붉게 녹슨 표지판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조선어학교 4글자. 오래전 닫힌 학교 창문 너머로는 먼지뿐이었습니다. 린자오는 마을 회관을 찾아 몇몇 노인들과 대화를 시도했지만 대부분의 대화는 단절되거나 통역을 거쳐야 겨우 이어졌습니다. 우리 손주는 조선말 아예 못해요. 이젠 그걸 가르치는 사람도 배울 이유도 없대요. 한 할머니의 말에 린자오의 가슴은 미묘한 아픔으로 일렁였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노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어렴풋이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 멜로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이 한글이었고 조선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뿌리가 끊기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무언가 빼앗긴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린자오는 마을 풍경과 인터뷰, 낡은 간판, 손때 묻은 교과서 등을 하나하나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언어가 아니야. 기억이고 문화고 존재야. 그는 실험실에서 보던 숫자와 데이터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언어의 온도를 처음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알고리즘이 감지하지 못하는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며칠 뒤 린자오는 본교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옌타이에서의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글의 과학성과 인문학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의외의 반응이었습니다. 린 박사, 이 연구는 중단하셔야겠습니다. 접근 권한도 모두 회수됩니다. 그는 순식간에 대학 내 계정 접근이 차단당하고 모든 온라인 문서 저장소에서 로그아웃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왜 이걸 숨기려는 거지? 위협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린자오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심합니다. 더 이상 이 연구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세상의 무대에서 그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걸요. 며칠 뒤 린자오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당신이 건드린 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이건 학문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과 기억을 지우려는 거대한 힘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한글, 그 문자는 단지 소리를 옮기는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수천만 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지어왔던 존재의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린자오는 조용히 옌타이의 작은 산등성 위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조용한 조선어 노랫가락이 바람을 타고 흘러왔습니다. 내가 해야 해.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해. 그는 대학과 연구기관의 벽을 넘기로 결심합니다. 동료 교수 중 국제협력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인물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해 한국 서울의 한 대학교와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기 시작했지요. 그는 더 이상 한 사람의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지는 언어와 싸우는 마지막 목격자이자 조선어의 기억 수호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린자오는 한글이 담긴 자료를 펼쳐놓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연탄불 위에 올라간 솥에서 밥이 익어가던 소리, 어머니가 입속으로 흥얼거리던 생소한 노래, 그리고 유년 시절 자신이 그 언어를 이상하게 느꼈던 기억. 그땐 그게 부끄러웠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엄마는 왜 그런 말 써? 하고 놀리기라도 하면 그는 일부러 어머니가 말할 때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나였는데 내가 버리고 있었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습니다. 한글 자모 하나하나가 마치 과거의 조각처럼 그의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고운 어머니가 된장국을 휘저을 때의 고요함, 무은 따뜻한 모포 속에서 들리던 맥박 같은 소리, 응은 무언가 잊어버린 듯한 공허함이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지 학술적인 발견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여정이라는 걸요. 한글은 린자오에게, 그리고 수많은 조선족에게 더 이상 읽히지 않는 책장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잊히는 언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하지 않기로 선택한 것일지도 몰라. 그때부터 그는 결심하게 됩니다. 이 기억을, 이 정체성을, 이 존재의 증거를 다시 살려내겠다고. 비록 그것이 누구에겐 불편한 진실일지라도 그는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린자오가 서울에 발을 디딘 건 우연이자 운명이었습니다. 옌타이에서 만난 한 다큐멘터리 제작자가 그의 기록, 영상의 감명을 받아 한국의 대학 연구소와 연결해준 것이었습니다. 서울의 K대 언어정보연구소에 한번 가보세요. 당신 연구, 거기선 진짜 주목받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린자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는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대의 정확도와 속도, 공항 내 곳곳에서 안내되는 외국어 방송, 그 중에서도 유독 정갈하게 들렸던 한국어 안내 음성. 이 언어, 이렇게도 명확하고 부드러웠나? 그는 공항 리무진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강의 풍경, 정돈된 도로, 그리고 차창 너머로 스치듯 지나가는 간판들 모두 한글로 정렬된 도시는 마치 거대한 책장 같았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 숨쉬는 듯한 언어. 린자오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어가 이렇게 도시를 만든다고? 며칠 후 그는 K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에서 교수진과 첫 미팅을 갖게 됩니다. 예상과 달리 그들은 린자오의 이야기에 깊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선족 마을에서 사라져가는 언어, 정부가 덮으려 했던 실험 보고서, 그리고 인공지능이 발견한 한글의 과학성. 한글은요, 문자라기보다 시스템이에요. 규칙 기반의 과학이에요. 한국 교수의 말에 린자오는 다시 한번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연구소 사람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그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반찬이 하나둘 상 위에 놓이더니 어느새 가득한 상차림. 이건 뭐죠? 모두 제 몫인가요? 아니요. 이건 함께 먹는 문화예요. 각자 취향껏 덜어먹는 거죠. 그는 그때 비로소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기술과 문명의 집합체가 아니라 나눔과 공존의 언어를 가진 공동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작게 웅크리고 있던 뿌리가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린자오는 연구소의 초청으로 초중등 교육 현장을 직접 둘러보게 됩니다. 그가 방문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는 마치 작은 도서관 같았습니다. 복도 곳곳엔 손글씨로 써내려간 동시들이 붙어 있었고 교실마다 아이들이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건 제 시예요. 봄이 오는 길이에요. 한 아이가 린자오에게 자랑스럽게 건넨 공책엔 정갈한 한글이 예쁘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린자오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옌타이에서 봤던 아이들은 조부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고 글자에 대한 애착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 아이들은 한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감정을 나누고
세상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선 언어가 살아있네요. 그는 학생들과 함께 책 읽기 시간을 가지며 아이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경청했습니다. 말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언어란 도구가 아닌 삶, 그 자체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나서는 길, 벽에 붙어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과 글은 생각의 집이다. 그는 한참을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언어는 곧 존재의 공간이지. 집이 무너지면 사람도 갈 곳을 잃는 법이니까. 그날 밤 린자오는 연구소 사람들에게 부탁해 서울 곳곳에 남아있는 조선족 공동체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말, 우리 글 누가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그 눈물은 린자오에게 있어 확신이었습니다. 자신이 걸어가는 이 길이 누군가의 기억을 다시 불러내는 길임을. 린자오는 그날 이후로 서울 시내를 누비며 한국 사회 속에서 한글이 살아 숨쉬는 모습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역사에서 본점자 한글, 화면 해설이 들어간 영상 안내,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문해 교육 광고, 포스터까지. 한국은 단지 언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있어. 그는 관악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진행 중인 어르신 문해교실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연필을 손에 꼭 쥔 채 나라는 글자를 삐뚤빼뚤 적어 내려가며 눈시울이 붉어진 할머니. 이걸 평생 못 써봤어요. 이젠 내가 누군지 글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장면은 린자오의 가슴을 깊게 울렸습니다. 한글은 단지 배우는 글자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게 하는 글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겐 평생 말하지 못했던 감정을, 이름조차 말할 수 없었던 존재를 처음으로 드러내게 해주는 언어. 언어가 기억이고 그 기억이 곧 존재라는 말, 그건 시가 아니라 현실이었어. 그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중국 내 조선족 마을에선 점점 사라져가던 한글. 하지만 이곳에서는 모두가 함께 그것을 살려내고 있었고 언어의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단지 민족의 문제가 아니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야. 그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단지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 린자오는 연구소 일정 틈틈이 서울 곳곳을 직접 발로 다니며 기록을 이어갔습니다. 그날도 서울 2호선 지하철을 타고 회원역에서 명동으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 린자오는 급히 탄 열차 안에서 무심코 노약자석에 앉고 말았습니다. 표시를 미처 보지 못한 탓이었죠. 하지만 바로 맞은편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강한 어조로 외쳤습니다. 거긴 앉으시면 안 돼요. 린자오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몰리자 얼굴이 붉어졌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그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어딘가 마음이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역시 이 나라도 외국인에겐 차가울 수밖에 없는 걸까? 그날 밤 그와 함께 연구하던 한국인 조교가 그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린자오는 낮에 겪은 일을 털어놓았고 조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분이 너무 퉁명스러웠던 건 맞지만 사실 노약자석은 우리 사회에서 존중의 상징 같은 공간이에요. 불문율이랄까, 특히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말로 표현 못할 때 다들 대신 말해주는 거죠. 그 말에 린자오는 다시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건 질책이 아니라 배려와 예의의 문화가 만든 반응이었습니다. 그분도 아마 진심으론 당신을 배려하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며칠 뒤 다시 지하철을 탄 린자오. 이번엔 노약자석을 피해 한켠에 조용히 서 있던 그는 문득 시선 너머로 보이는 장면에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한 어르신이 힘겹게 균형을 잡고 있었고 아무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있었죠. 린자오는 그 어르신 앞에 다가가 앉아있던 젊은이에게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저 괜찮으시다면 자리를 양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어르신이 앉는 순간 린자오에게 눈을 맞추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젊은이. 이런 마음 요즘 보기 힘들어요. 그 한마디가 린자오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순간 지난 며칠간 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 서운함, 오해, 외로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눈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이 나라에서 배운 건 기술이나 문자보다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까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하철은 여전히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와 어르신,
그리고 그 공간 전체가 따뜻한 이해로 연결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니야. 이건 사람의 온도야. 그리고 지금 난 그 온도 속에 살아있어. 지하철에서 내린 뒤 린자오는 한동안 멍하니 승강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가 아직 촉촉했고 가슴속엔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은 연구로 설명할 수 없어. 그는 서둘러 노트북을 열고 논문 파일이 아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그간 옌타이에서 찍었던 영상, 조선족 할머니의 손글씨, 아이들이 한글 간판을 지나치던 장면, 서울 초등학교 아이들의 시 낭송, 문해교실에서 처음 나라는 글자를 썼던 어르신의 웃음, 모든 장면을 하나로 엮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영상을 단지 학회에서 발표하는데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건 증언이자 기록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존재를 지켜주는 방패야. 린자오는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자막을 넣었습니다. 사라지는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니라 삶의 기억이다. 언어가 사라지는 건 존재가 지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기억을, 이 언어를, 이 사람들을 잊히지 않게 하겠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 무엇을 위해 이 연구를 시작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AI 기술도 학문적 성과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 사람으로 남기 위한 언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연구실 안에만 머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옌타이에서,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언어가 사라지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린자오는 영상 제작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 K대학교의 협력 교수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이걸 단지 발표, 슬라이드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영상 전체를 공개하고 전 세계에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라지고 있는 언어가 있다는 거요. 교수진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논문보다 더 강한 메시지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린자오는 국제언어 심포지엄의 메인 세션 발표자로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그의 모교인 상하이 국립과학대학으로부터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귀하의 발표 주제는 정치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소속 연구자 명단에서 제외합니다. 향후 귀국 시 연구 활동은 심해 후 재개됩니다.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내 커리어는 이대로 끝일 수도 있어. 그러나 이내 그는 눈을 감고 옌타이 마을의 희미한 간판을 떠올렸습니다. 조선어학교라는 글자가 바래지면서도 끝내 지워지지 않았던 그 모습. 그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혼잣말하듯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언어가 지워지는 걸 막으려는 거야. 누군가의 이름, 노래, 기억을 지켜주는 일, 그건 연구보다 훨씬 더 인간적인 일이야. 결국 그는 국제 심포지엄 무대에 오르기로 결심합니다. 그 무대는 단순한 학술회의가 아니라 그에게 있어 정체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싸움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국제언어 심포지엄이 열린 날 서울의 한복합 문화공간엔 전 세계 언어학자, 인류학자, AI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린자오의 발표는 마지막 세션이자 가장 조용히 기대되던 순간이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린자오는 슬라이드 없이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를 설명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기억, 한 마을의 목소리, 그리고 사라지는 존재를 전하러 나왔습니다. 그 순간 스크린엔 린자오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옌타이의 낡은 조선어 간판, 한글을 처음 써보며 웃는 할머니, 서울 초등학생들의 동시 낭송, 그리고 린자오 자신이 지하철에서 눈물을 삼키던 모습까지. 관객석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고 영상이 끝났을 때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시작했습니다. 고지어 공간 전체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성과에 대한 박수가 아니라 기억을 지켜낸 용기에 대한 박수였습니다. 그 이후 세계 언론은 린자오의 발표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잊힌 언어를 위한 투쟁, 기술이 지켜낸 정체성, 한글, 미래 언어로 재조명되다. 그리고 놀랍게도 옌타이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글 수업이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 할머니가 화상으로 인터뷰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손주가요, 이제 제 편지를 읽어줘요. 세상에 이렇게 말이 다시 돌아올 줄이야. 린자오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앞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한 사람의 이름, 한 민족의 기억, 그리고 한 생애의 흔적입니다. 사라지는 언어는 단지 단어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기록합니다. 잊히는 말을, 사라지는 간판을, 다시 쓰는 손을. 왜냐면 언어는 곧 존재의 증거니까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자막이 천천히 흐릅니다. 말과 글은 생각의 집이다. 집을 잃지 않도록, 기억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언어를 지켜야 한다.
국제 심포지엄이 끝난 뒤 린자오는 자신도 예상치 못한 변화의 물결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발표 영상은 학회 유튜브 채널에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 언어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특히 언어를 잃어가는 다양한 민족 커뮤니티들이 그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미친 언어를 되살리고 싶어요. 언어는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잊은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옌타이에서 또 하나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마을 회관에서 시작된 작은 조선어 공부방에 8명의 아이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배운 단어는 바로 할머니와 나였습니다. 린자오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시작이 되었구나. 그는 이후 한글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세계 여러 나라의 소수 언어 공동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언어는 단지 말이 아닌 존재의 좌표라는 것. 한 언어가 사라진다는 건 그 사람들의 삶이 지도에서 지워지는 일이라는 것. 어느 날 린자오는 옌타이의 조선족 학교 재건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건물 외벽에 새겨진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은 기억이다. 기억은 존재의 증거다. 우리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말했다. 그렇다. 언어는 단지 소리가 아니다. 그건 우리가 살아있었다는 증거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한글로 써보았습니다. 린자오. 종이에 적힌 그 글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선명하게 그의 존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이야기의 씨앗을 함께 심어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언어, 당신의 이야기를 제보해주세요. 당신의 말이 당신의 삶을 지켜줄 테니까요.